자랑스럽습니다. 무엇이 자랑스러운지 좀 보겠습니다. 설란영 제정신 아니다 발언 파문 확산에 유시민 거친 표현 잘못 비하 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얘기, 이 설란영 여사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얘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거?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그 그냥 우리가 보통 입에 붙은 말로 좀 하는 표현이긴 한데 좀 이제 더 점잖고 또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그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이제 그 표현을 고치면 한목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무슨 계급주의, 무슨 여성 비하, 노동 비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계급주의, 여성 비하, 노동 비하하는 그런 말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더 점잖고 좀 정확한 표현을 썼다면 오해를 받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네. 아까 이준석 후보가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은 명확하게 잘 사과를 했다고 보십니까? 좀 더 명확하게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꼈냐면 그때 유시민 그 이사장의 발언이 미러링 같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란영 씨가 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뭐 과격하고 세고 못생겼다. 이것도 굉장히 계급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성 비하적이고 그다음에 이 노동운동을 되게 폄훼하는 이런 시각인데 본인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른바 자기 우물에다 침 뱉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비판하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좀 같은 방식으로 꼭 해야 됐나? 근데 그게 좀 너무 아쉽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그런 부분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이번에만 좀 보이는 좀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분에게만 보이는 뭐냐면 뭘까요? 기존의 대선 후보 배우자들은 되게 파지티브 선거운동을 합니다. 네.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여러 주민들을 만나서 어려움들을 청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후보들에게 좀 잘 전달하고 뭐 이런 역할을 주로 하시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지금 주목받는 어떻게 보면 그 선거운동 행보가 상대 배우자분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정말 정치가 치열하게 논쟁하는 장이지만 그 치열한 논쟁은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정책을 놓고 하는 논쟁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어떤 후보 자격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후보들끼리는 한다 하더라도 이제 배우자와 가족들까지도 꼭 이런 네거티브 전쟁에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란영 씨가 좀 더 자제해서 좀 이렇게 좀 파지티브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본인의 장점을 좀 더 뽐낼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리드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도 부적절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설란영 씨도 왜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꾸 네거티브적으로 김혜경 씨를 비판하는 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냐, 그 방식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국민 민심이 그렇습니다.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에 너무나 지쳐버린 국민들이신데 다음 대통령의 배우자만큼은 좀 그런 논란과 특히 어떤 사법적 리스크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배우자만 놓고 봤을 때는 설란영 씨와 김혜경 씨 두 여성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성향이 좀 많이 대조가 되는 면이 있죠. 살아온 삶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네거티브보다는 건강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배우자가 제발 좀 국민들 속 좀 안 썩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오히려 저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짧게. 예, 아니 지금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그 10만 4천 원 그 이른바 정치인의 배우자들끼리 한 식사 모임에서 그 식비를 누가 결제했느냐, 그거를 어떻게 몰랐겠느냐, 뭐 이런 취지라면 뭐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논리라면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농산물 상품권 5천만 원 이상을 구입해가지고
그 직원 격리형으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받은 직원이 확인이 안 돼요. 그걸로 그럼 도대체 뭘 샀습니까? 어디다 썼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그러면 설란희 씨한테 물어야 되나요? 김문수 후보에게는 여지껏 물어왔어요. 근데 설란희 씨한테 그러면 그걸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흠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제에 지금 공격을 좀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관련해서 지금 이 유시민 이사장이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 김문수 후보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이렇게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 유시민이라는 친구 제가 잘 알아요. 제 대학교 바로 후배고 또 유시민이 그 여동생이 유시주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로공단에 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고 저하고 노조 운동을 하다가 같이 감옥을 갔어요. 제가 감옥 가 있을 때도 같이 가족들끼리 잘 알고 제 아내하고 유시민이도 잘 알고 그 다 잘 알아요. 이 학력을 가지고 우리 제 아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저로서는 정말 정치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냐. 네. 김문수 후보,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유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유시민 씨랑 잘 아는 사이인데 그 여동생이랑도 같이 노동운동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노조회의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내 아내 설란영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고 훌륭한 엄마였고 그리고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조 변호사님. 예. 사실 이게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지금 상황으로 약간 역풍으로 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티셔츠도 입고 나왔어요. 아, 예, 뭐,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저기 기재하신, 저 SNS에 기재하신 글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시는구나. 과거에 동영상에서 나오는 연설을 보면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연설들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명확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동의 드리고 그다음에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강훈식 선대위원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인가요? 네. 그분께서 나오셔서 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평론가들의 개별적인 평론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모든 부분에 그게 동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심지어 언론사들이 칼럼을 실는 경우에도 그 회사의 방침에 꼭 부합하는 칼럼만 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시민 이사장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과를 하셨는데 네. 보다 명확한 사과가 있으시면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두 분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유시민 이사장께서 개인적인 인연도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개인적인 인물평까지 나아가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윤주진 위원님, 이게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다, 살짝 엇나간 평론 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는 유시민 씨와 민주당의 관계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반자적 관계죠. 그러니까 거의 유시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관계인데 저는 유시민 씨의 말씀이 전혀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하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서 또 비하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설란영 씨가 이성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유시민 씨가 일반적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좀 약간 무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요, 재벌 회장들도 아내한테는 쩔쩔매요. 근데 무슨 노동운동 과정에서 만난 엘리트를 만나서 평생 동안 비판도 못한다. 일반적인 부부 사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유시민 씨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 60대가 되면 좀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유시민 씨가 하셨던 많은 말들 중에 그 말은 조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을 본인이 증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와요. 네. 저는 유시민 씨가 좀 사과 제대로 하시고요. 민주당도 조금 더 엄중하게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유시민 이사장 잘못됐다.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뭐 60세 이상의 뭐 이런 부적절했었던 그런 발언 본인이 지금 뭐 오히려 방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마지막에 덧붙인 게 이거죠. 민주당이 좀 제대로 사과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강훈식 선대위 상황실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희가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선대위는 물론 모든 민주진보 스피커들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가지고 이후에도 임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강훈식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본 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 이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단 좀 더 스피커가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조장호 변호사님. 네. 특정인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스피커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의 사과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사과할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이 뭐 민주당 당원이나 당직에 있으시거나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은 사실은 전혀 민주당과는 뭐 어떤 법적이거나 뭐 어떤 정치적인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이미 이제 정치 현장에서는 은퇴하시고 네. 본인이 본인의 역할로서 이제 뭐 이른바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본인의 개인 유튜브도 하시고 그다음에 책도 집필을 하시고 이런 분이라서 저희가 뭐 이걸 왜냐하면 사과를 드리려면 그분에게 뭘 요청을 드리거나 그분에게 뭘 지시를 할 수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원칙적으로 선대위가 그런 입장이라 발언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혹여라도 민주당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에 민주당은 전혀 바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정확히 밝힌 것이어서 네.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유시민 의원님, 유시민 이사장이 뭐 민주당 당 안에서 뭘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이 입장을 내는 건 또 맞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씨와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엮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네. 과거에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또 민주당의 전신인 그 정당의 후보로 경기지사 출마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하셨잖아요. 유시민 씨와 민주당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약간 좀 다소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김용민 씨의 발언으로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당시 후보였죠. 네.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과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이 사과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유시민 씨의 발언이 왜 잘못됐고 그래서 부적절했으며 이것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다라는 강한 비판과 아하. 비판과 지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그냥 신중해달라 이 정도의 말로 넘어갈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특히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설란영 씨를 비판하는 그런 의도와 유시민 씨의 발언이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한 지금 가지 네. 제가 짧게. 정정드리고 싶은 건데 네. 유시민 저 이사장은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국민참여당이라는 당을 창당해가지고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신 거고 그런 부분 좀 정정해드리는 팩트체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그리고 앞서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으로 인한 어떤 후폭풍 이러니까 쭉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후보들 입장에선 설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설화긴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주요 후보들로 봤을 때 조 변호사님 네. 지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중에서 뭐 말씀처럼 유시민 이사장이 뭐 민주당은 아니잖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지금 이 구분이 진보 진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설화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설화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설화만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D-3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에 영향이 대한 있을까요? 설화가 너무나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네. 굳이 민주당에서 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설화를 갖고 논의하기에는 나라의 사정이 너무 중차대하고 어렵다. 그러면 이 나라의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대선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네. 백가쟁명식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이 1, 2, 3차 토론을 과정에서 이른바 이재명 하나 잡겠다고 뭐 제2, 제3의 후보들이 오로지 네거티브 공격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건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또 역으로 그쪽에 네거티브에 올인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보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후보가 이제 네. 전국을 돌면서 유세하시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걸 보면 다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 후보의 지적이 없으니까 뭐 언론사에서 과거의 발언을 갖다 이런 거 다시 끌고 와가지고 굳이 비판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저항할 수 없는 노예적 근성을 가진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상들이 지금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네. 지금 말씀은 유주진 위원님. 우리가 지적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지만 네거티브 하지 않으려고 안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뭐 처벌할 수도 있다. 또 자당의 의원들이 이준석 후보의 그런 말실수를 갖고 중대한 말실수지만 어쨌든 제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 본인은 사실은 마치 되게 품격 있게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그 세력 자체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정치 보복의 칼날까지 보이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서 적어도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큼은 발의를 철회하라고 본인이 직접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모습까지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의 정치 보복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쭉 이런저런 이슈들을 좀 다 좀 총합해서 얘기를 좀 해봤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끝났고요. 본투표만 남아있는 이제 딱 D-3일. 네, 이 3일 동안 유권자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소중한 한 표. 3일 뒤에 누구한테 뽑아야 될 것이냐. 여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